네, 안녕하세요. 제티입니다. 자, 지금 해야 될 거는 바로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 우리가 앞단원까지 했던 게 바로 등차수열이었죠. 그래서 오늘 해야 되는 건 바로 등비수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마찬가지로 등비 돼 있으니까는 얘는 같을 등자 해가지고 이제 비가 일정한 거야. 일정. 그래서 비가 일정한 수의 나열을 갖다가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됐지? 그럼 그때의 그 비, 일정한 비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공비라고 해요.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등차 수열에서 일정한 차이 값을 우리가 공차라고 했었던 것처럼 여기서는 공비라는 새로운 용어가 또 나오게 됩니다.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야. 숫자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4가 있어. 그 다음에는 8이 있고요.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32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럼 이제 이게 수열이니까는 얘를 쌤이 첫 번째 항, 얘를 두 번째 항, 얘를 세 번째 항, 얘를 네 번째 항, 얘를 다섯 번째 항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자, 등비수열이라는 건 뭐가 일정하다고? B가 일정한 걸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하게 되면 되겠지? 그러면은 A1분의 A2 우리가 B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분수라고 합니다. 분수. 되겠지? 그러면 A1이 2고 그 다음에 A2는 4니까 2분의 4니까 얼마 돼버려? B가 2가 되는 거죠. 어우. 아, 얘들 아니야. 자, 이렇게 된 거 맞죠? 그 다음에 A2분의 A3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두 번째 항이 4고 세 번째 항은 8이니까는 4분의 8은 또 얼마 돼버려? 2 되겠죠. 한 번 더 할까? 세 번째 항분의 네 번째 항 8분의 16이니까 마찬가지로 얼마 돼버려? 2 이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되겠지? 그래서 B 이러한 B에 대한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공비라고 하고요. 되겠지? 그래서 공비를 보통 문자로 적게 되면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이제 공차를 우리가 D라고 적었던 것처럼 공비는 약자를 써서 R이라고 씁니다. R. 되겠지? 스몰 R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됐죠? 자, 그럼 우리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된다고 했어? 바로 일반항 구하는 거에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일반항이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뭐 n번째 항을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되겠지? 자, 그럼 봐. 요렇게 보도록 할게. 자, 쌤이 또 나열을 한번 시켜볼게요. 어떻게 나열시킬 거냐면은 첫 번째 항분의 두 번째 항의 B가 공비 R값인 거야.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분의 세 번째 항의 B도 등비수열이니까 공비 항상 같겠죠. 그지? 방금 했던 것처럼 요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의 네 번째의 B도 마찬가지로 R로 일정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n-1분의 위는 얼마? an 그 값도 R로 일정해요. 이렇게 된 거지. 됐지? 그럼 이번에는 아까 등차수열 앞에서 등차수열 했을 때 우리가 양변을 쭉 다 더했었죠. 얘는 뭐 하면 되냐면 곱하면 돼요. 되겠지? 그래서 양변을 전부 다 곱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버려? 좌변부터 쭉 곱했다고 생각해봐.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없어지고 좌변에서 남는 것만 적어주시게 되면은 A1분의 얼마? AN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R을 몇 번 곱했어요? 하게 되면은 얘는 R을 총 n-1번 곱했죠. 되겠지? 1부터 n-1까지니까는 총 몇 번 곱했어요? n-1번 곱했습니다. 해서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럼 얘들아 읽어줘야 돼. 자,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 이렇게 B로 나타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는 공비에 n-1승 돼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 빼기 얘가 여기 들어가요.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됐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만약에 A2 값이 8이고요. 그 다음에 A5 값이 얼마라고 할까? 64라고 할까? 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냥 볼게 하게 되면. 됐지? 그러면은 얘가 등비수열일 때 등비수열 이렇게 나누는 거야. 나누는 거. B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아래 몇 제곱? 5 빼기 2니까는 세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으면 돼.
그러면 8분의 64니까 얼마 돼버려? 8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R값은 당연히 얼마로 결정돼버려? 2로 결정됩니다. 요렇게 구하는 거 계속해서 연습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나? 됐지? 그래서 이거 양변에다가 누굴 곱해주시게 되면은 A1을 양변에다가 곱해주시게 되면은 일반항 AN 값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 승입니다. 요식도 한 개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느끼 잡나? 이해했죠? 그지? 그래서 등비 수열에 대한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리고 여기서 또 일반항 한번 구해볼까? 일반항 구해보시게 되면은 일반항 AN 값은 되겠지? 또 똑같아요. 공비가 얼마였어? 2였죠? 되겠지? 그러면 첫째 항 곱하기 공비 얼마? 2의 n-1제곱입니다. 이렇게 쓰고 또 항 맞춘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느끼 잡나? 그러면 두 번째 항이 얼마였어? 8이었죠? 그럼 여기에다가 2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A2 값은 A1 곱하기 2 대입했으니까 2 되겠죠? 근데 그 값이 얼마 돼야 돼? 8. 다시 말해서 첫 번째 항 A1 값은 얼마로 결정돼 버려? 4로 결정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여기 써주시게 되면 어떻게 해주면 돼? 얘는 4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써서 요거 정리해 주시게 되면 2의 뭐 n 플러스 1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요런 식으로. 여기까지 느낌 잡죠? 그지? 이런 식으로. 또는 이렇게 봐도 상관없어. 일반항 AN 구해보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앞에 어떤 숫자 적고요, 그지? 있고 그냥 공비가 2니까 2의 n승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리고 나서 다시 몇 번? 항 맞춰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 항. 그리고 여기다가 2 넣어봐. 그러면 4지. 4 곱하기 A가 8 돼야 되니까 A가 얼마로 결정돼 버려? 2로 결정되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2의 n 플러스 1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이렇게 따라오나? 다시 말해서 모양꼴을 조금 보면 된다는 거야. 어떤 수열이 있는데 걔가 어떤 값에 그지? 공비의 n승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무조건 등비 수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지? 자 그럼 봐. 또다시 예를 들어서 일반항 AN이 있는데 얘가 2의 2n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되겠지? 자 등비 수열은 무조건 뭐? n제곱꼴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고쳐주시게 되면은 4의 n제곱 이렇게 고칠 수 있죠. 그래서 이 첫째 항은 얼마고 1 넣어주게 되면 4 돼버리고요. 공비는 얼마입니까? 밑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공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개만 더 볼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봐. 2에 2 빼기 2n 이렇게. 첫째 항은 A1 값이니까 그냥 여기다가 1 대입해주면 돼. 그러면 2의 0제곱이니까는 지수법칙에서 2의 0제곱은 얼마야? 항상 1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많은 학생도 헷갈린다고 그지? 공비 얼마예요? 하게 되면 애들이 또 4 이렇게 한다고. 자 내가 분명히 아까 뭐라고 했어? n 앞에 있는 요만큼이 바로 공비라고 했었죠? 그 여기에서는 요만큼이 공비입니다.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어떻게 돼버려? 얘는 역수니까는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래서 공비는 n 앞에 있는 요거까지 해서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보시면 돼요. 느낌 잡나? 되겠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거니까는 반드시 숙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되겠지? 그래서 공식으로 요거는 반드시 필수 공식. 자 그러면은 문제 조금 보면서 쌤이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제 n항이 3 곱하기 그러니까는 일반항이죠. 일반항 an 값이 3 곱하기 2의 1-2의 n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첫째 항 구하라고 했으니까 첫째 항은 a1이죠. 여기다가 1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2분의 3이 바로 첫째 항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하게 되면. 자 그럼 또 공비 구하래. 공비.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었죠? 아까 쌤이 뭐라고 했어? 요만큼 부분이 공비라고 했습니다. 그지?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는 구해주시게 되면 4분의 얼마? 1이 공비입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됐지? 이게 1번 문제.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 볼까? 자 공비가 마이너스 2고 6번째 항이
마이너스 160이래. 이렇게. 그때 첫째 항, 등비수의 첫째 항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아까 쌤이 B라고 했었죠. B. 되겠지? 자, A 1분의 A6. 그럼 얘는 공비 아래 몇 제곱? 6 빼기 1이니까는 5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공비가 얼마니까는 마이너스 2니까 요 값은 마이너스 32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A6 값이 얼마니까는 마이너스 160이죠. 되겠지? 다시 말해서 160 A1을 했더니 마이너스 32가 됐네. 다시 말해서 결론 첫째 항 A1 값은 얼마라고 생각해 주면 돼? 마이너스 5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다시 말해서 등차 수열은 뺐던 것처럼 등비 수열을 나누면 돼. 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일반항을 구해서 해도 상관없어요. 일반항 A에는 아까 앞에 적었던 거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근데 문제에서 여섯 번째 항이 주어져 있으니까는 A6 값은 첫째 항 곱하기 6 넣었으니까 5니까는 마이너스 32. 그 값이 160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60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야. 마이너스 160이었구나. 여기 플러스 5겠네. 그지? 그래서 하게 되면 A1 값은 얼마입니까? 바로 5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느낌 잡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든 문제의 정답은 똑같이 나올 거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볼게. 필수의 19번. 자, 금방 A1 플러스 A2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등비수열 A2 값은 A1에다가 공비를 한번 곱해준 거죠.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그 값이 현재 얼마인 거야? 60. 자, 그 다음에 A3 플러스 A4 돼 있죠?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A1에다가 A3이니까는 공비를 몇 번? 2번 더 곱했고요. A4 값은 A1에다가 공비를 3번 더 곱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값이 240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그럼 쌤이 요거를 R 제곱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그러면 A1 플러스 A1 R 값은 240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 값이 얼마니까는 위에 주어져 있는 조건이 60이죠. 다시 하면서 R 제곱 값은 얼마 돼버려? 4로 결정돼 버리죠. 그럼 R 값으로 가능한 거는 2 되든지 또는 R 값으로 가능한 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가지 가능하겠죠. 되겠지? 그럼 R값 여기에다가 2 넣어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 2 넣어주게 되면은 3A1이 얼마? 60. 그 첫째 항은 여기서 얼마 나와버려? 20 이렇게 나오겠죠. 만약에 R값이 마이너스 2였으면은 마이너스 A1 그 값이 60. 그래서 A1 값이 얼마 돼버려? 마이너스 60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느낌 잡죠? 어떤 식으로 하는지 느낌 잡으셔야 돼요. 느낌 됐나?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확인 체크 문제 쌤이 여러분 이제 같이 못 보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한 개씩 풀어 드릴게요. 자, 일반항 AN이 현재 2에 2-n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첫째 항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1대2 비율식이 되면은 2의 1제곱이니까는 2가 바로 첫째 항이겠죠? 공비 구하라고 돼 있지? 그럼 아까 쌤이 공비는 어느 부분? n 앞에 있는 요만큼 부분이라고 했었죠. 다시 공비 R 값은 2의 마이너스 1이니까는 2분의 1입니다 라고 적을 수 있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06번 문제. 자,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8이고 일곱 번째 항이 64래.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등비 수열이니까는 고민하지 말고 뭐 해주면 돼? 아, 얘는 A4분의 A7은 R 공비의 얘 빼기 얘니까는 세제곱 될 거고요.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64니까는 마이너스 8 되겠죠. 다시 말해서 R 값은 얼마 돼버려? 마이너스 2로 결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느낌 잡나? 되겠지?
그러니까 제 n항과라고 했으니까는 일반항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항 an 값은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고 했었지. 뭐 첫째 항 해도 상관없고요. 첫째 항 하자. 첫째 항 곱하기 마이너스 2 공비의 n-1제곱. 그러면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8 돼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4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4 대입했죠? 그러면 3이니까는 마이너스 8 되겠지? a1 곱하기 마이너스 8 값이 마이너스 8 돼야 되니까는 오케이. a1은 얼마로 결정? 1로 결정. 그래서 일반항의 an 값은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2의 n-1제곱입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그럼 문제에서 뭐 구하래? 다섯 번째 항 구하래요. 그럼 a5 값은 여기다가 5 대입해도 상관없죠. 그지? 그래서 5 대입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의 4제곱이니까는 16 될 거고요. 또는 a5라는 값은 네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지? 그러면 네 번째 항이 얼마였어? 마이너스 8이었죠. 거기에다가 공비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2였으니까는 이렇게 곱해주시게 되면 플러스 16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도 연습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좋았어. 자, 그럼 이제 307번으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적는 거면 바로 적을게. A1 빼기 A4 돼 있죠? 근데 등비 수열이니까는 첫 번째 항에다가 몇 번? 공비를 3번 곱해야 A4 나오겠죠. 그지? 그래서 이 값이 56. 그 다음에는 A1 플러스 A2인데 얘는 A1 곱하기 R. 그게 A2죠? A3은 A1 곱하기 R 제곱. 그 값이 14입니다. 이게 구할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등비수열은 분수라고, 분수. 괜찮죠? 그럼 쌤이 이렇게 해볼게. 아, A1 플러스 A1R A1R 제곱 분의 요거 위에다 그냥 그대로 올릴게. A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1R 세제곱. 그러면 14분의 56이니까 얼마 되냐면 4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A1은 공통 부분이니까 약분 될 거고 남는 것만 적어주시게 되면은 R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 되고요. 위에는 A1 약분됐으니까는 1 빼기 R 세제곱 되죠. 요거 인수분해 해주면 어떻게 돼? R하고 R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이렇게 없어지겠죠? 쌤이 하는 거 따라오나? 이해했지? 그 값이 현재 얼마입니까? 4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1 빼기 R 값이 4니까는 R 값은 당연히 얼마 되면 돼? 마이너스 3으로 결정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R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는 그 요 두 식 중 아무거나 한 개에다가 R 마이너스 3 넣어줘. 그지? 그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 넣었다고 가정해봐. 그지? 그럼 어떻게 돼? A1 마이너스 3 넣었으니까는 마이너스 27이죠? 그럼 플러스 27 되겠다. 그지? 그럼 28 A1 되고요. 그 값이 56 돼야 돼. 다시 말해서 A1 값이 얼마 되면 돼? 2 이렇게 결정해주면 되겠죠. 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A5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A5는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4번 더 곱하면 되니까는 요거 81이죠? 그래서 162가 정답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따라오나? 되겠지?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한번 계산시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고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8. 공비가 음수인 등비수열. 첫째 항과 공비 구해보세요. 이렇게. 자, 또 나누세요. 나누 등비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2분의 이렇게 되지. 그럼 9 되는 거죠. 근데 이 값은 R의 몇 제곱? 얘 빼기 2니까는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근데 공비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R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3으로 결정되는 거야. 그럼 일반항 AN 구해볼까? 첫째 항 곱하기 마이너스 3에 n-1제곱이죠. 그럼 문제에서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니까는 여기에다가 2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곱하기 2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지. 그 값이 마이너스 12. 다시 말해서 A1 값은 얼마로 결정돼? 4로 결정돼 버립니다. 그지?
그래서 첫째 항과 공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1번 정답이겠죠. 자, 그럼 일반항 AN도 내가 구할 수 있죠. 4 곱하기 공비 마이너스 3에 n-1제곱. 자, 그럼 2번 문제에서 마이너스 972는 제 몇 번째 항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으니까는 아이고 4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1제곱이 얼마가 되는 마이너스 972가 되는 그때의 n값 한번 구해보세요. 그런 문제로 바뀌겠죠. 약분되네요. 그지? 마이너스 2, 4, 3 이렇게 되겠다. 그럼 마이너스 3이 몇 제곱해야 마이너스 243 나와? 5제곱해야 되겠죠? 5제곱. 되겠지? 다시 말해서 n-1 값이 얼마 되면 돼? 5 되면 되니까는 n값은 6. 몇 번째 항? 6번째 항이 바로 2번의 정답이겠습니다. 따라옵니까? 자, 그럼 또 볼까? 등비수열 2, 4, 8. 그럼 얼마 곱했어? 2. 또 얼마 곱했어? 2. 다시 또 공비는 얼마야? 2. 이렇게 되는 거죠. 첫째 항은 당연히 2. 그래서 일반항 AN 구해보시게 되면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합치게 되면 2의 n제곱 되겠죠. 그지?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는 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500보다 커지는 거야. 그럼 당연히 n값 나오죠. 얼마 되면은 9대 버리면은 510이니까는 당연히 500보다 커지죠. 그래서 9번째 항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그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밑에는 또 확인 체크 문제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등비 수열인데 1 마이너스 4 플러스 16 마이너스 64 이런 식에 대한 등비 수열인 거야. 그러면 요만큼 얼마 곱해야 마이너스 4 얘도 얼마? 마이너스 4 아이쿠 공비는 마이너스 4로 결정되고요. 첫째 항은 그냥 그대로 1이죠. 1 그래서 일반항 AN 구해주시게 되면 일반항 AN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이 얼마 돼야 된다고 했어요? 1000 마이너스 1024 돼야 되겠죠? 되겠지? 그럼 이 값이 얼마 되면 돼? 5 되면 되겠죠. 그래서 n 빼기 1이 5니까는 n 값이 얼마일 때? 6일 때. 다시 말해서 일반항 AN이 마이너스 1024가 되는 거는 6번째 항입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자, 309번 두 번째 항이 6이고 공비 R값은 3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얘가 처음으로 만보다 커지는 항은 제 몇 번째 항인지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자, 그럼 얘들아 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볼까? 항이 주어져 있고 공비가 주어져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A, N, 은 A2 곱하기 R에 얘 빼기 얘 그러면은 n-2승입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으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일반항 구할 때 무조건 첫째 항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했던 거 조금 익숙해지셨으면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도 연습해 봐야겠지? 그래서 일반항 AN 값은 두 번째 항이 6이죠? 공비가 3이니까 3의 n-2제곱 이렇게 쓸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값이 처음으로 얼마보다 만보다 커지는 항은 제 몇 번째 항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값이 이렇게 되는 거죠. 느낌 잡나? 자, 근데 밑에 보니까 또 로고 주어져 있지. 아, 그럼 이건 결국에는 로그를 씌우라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양변에다가 로그를 씌워 보시면 돼요. 그럼 로그 씌우면서 선생님이 식도 조금 정리할게요. 그지? 로그, 자, 6은 3 곱하기 2니까는 2 곱하기 3에 n-1제곱 이렇게 고칠 수 있겠죠? 여기다가 로그 씌웠어. 그럼 얼마 돼버려? 4 돼버리죠. 됐지? 왜 이게 뭐니까 10의 4제곱이잖아 하게 되면. 그치? 그래서 로그 씌웠으니까 사용 로그니까 앞으로 4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짤까? 그럼 째주시게 되면 로그 이 값이 얼마야? 0.3 진수끼리의 곱은 로그끼리의 합으로 고칠 수 있죠. 그럼 앞으로 n-1 떨어뜨릴 거고 로그 3은 0.48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얘를 이항시켜 주시게 되면은 0.48은 3.7 이렇게 되겠지. 그치? 느낌 잡나? 그러면 n-1은 양변을 예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48분의 37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누어 떨어지나? 안 되죠, 그지? 6, 7, 7, 8에 56, 7, 8, 8, 8에 64, 6, 8, 4, 32. 커지네. 7이는 7, 그지? 그래서 이 값은 대략적으로 7점 얼마 정도 되겠다. 근데 마이너스 1을 이쪽으로 이항시켜 주시게 되면 n 값은 8점 얼마보다는 크겠죠, 그지? 근데 n은 자연수여야 되니까는 처음으로 얘보다 커지는 항은 제 몇 번째 항입니까? 8점 몇보다 큰 n 값은 9번째 항에서 만보다 커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네? 이렇게. 자, 그럼 또다시 보자. 자, 얘들아 봐. 우리가 앞에서 등차 수열일 때 이것들이 다 같다고 했었죠. 조건은 뭐였어? 얘하고 얘의 합이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인 거예요. 같을 때. 되겠지? 그 값은 항상 같은 거죠. 등차 수열일 때. 자, 그러면 등비도 마찬가지인 거야. 등비 수열도. 됐지? 자, 등비 수열일 때 쌤이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을 이렇게 적을게요. 세 번째 항을 이렇게 적고요. 네 번째 항을 이렇게, 다섯 번째 항을 이렇게, 여섯 번째 항을 이렇게 적도록 할게. 요건 예시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제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보자. A0 곱하기 A6. 그럼 얘 곱하기 얘죠. 그럼 두 개 곱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 An 제곱 곱하기 R 5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그지? 자, 그럼 이번에는 A2 곱하기 A5. 그럼 이번에는 얘 곱하기 얘지. 야, 뭔 일이래? 이게 무슨 일이래? 똑같네, 그지? 한 개만 더 할까? 한 개밖에 더 할 게 없네, 그지? 이렇게. 얘 곱하기 얘죠. 이야, 뭔 일이래? 이게 무슨 일이래? 이렇게. 서로 다 어때? 같아지죠. 다시 말해서 등비 수열에서는 곱했을 때 얘들이 합이 서로 같으면 같은 값 나와요. 됐나? 자, 그럼 얘들이 같은 값 나오는 이유는 뭐겠어? 1로 가기 위해서는 공비를 얼마 곱해? R 한 번 곱하죠. 그지? 그럼 반대로 간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얘 되기 위해서는 곱하기 R분의 1을 하는 거지. 왜? 1로 갔었을 때가 곱하기 R이었잖아, 그지? 그럼 반대로 가니까 나누기 R이니까는 곱하기 R분의 1 하는 거잖아, 하게 되면, 그지? 자, 그럼 봐. A1 곱하기 A6 값은 얘였죠? 그러면 A2로 바뀌기 위해서는 A1에다가 얼마를 곱해? R을 한번 곱했죠. 근데 A6이 누구 되기 위해서는 A5 되기 위해서는 R로 한번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소거돼서 없어지고 그대로 똑같은 값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나? 자, 그럼 봐. 현재 문제에서 이 A1, A2 쭉쭉쭉 A10, 20 요거 전체가 현재 등비 수열이래. 자, 그럼 봐. 얘 곱하기 얘하고 방금 했던 것처럼 얘 곱하기 얘하고 얘 곱하기 얘하고 얘 곱하기 얘하고 서로 어때요? 같겠죠. 그 문제에서 얘 곱하기 얘를 구하래요. 그 또 여기서 일반항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얘 곱하기 얘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나? 어떤 식으로 문제 푸는지 알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또 등비 중앙 한번 보자. 자, 아주 그냥 심플한 예시로 볼게요. 심플한 예시. 자, 등차 중앙처럼 얘도 세수가 등비 수열을 이룰 때 라는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두 번째 항이지? 얘는 세 번째 항인 거야. 그럼 현재 얘는 일반항 AN 값은 등비 수열입니다. 이렇게 된 거지. 되겠지? 그러면 세수가 현재 등비 수열일 때, 자, 가운데 있는 거를 쌤이 제곱 한번 해볼게. 근데 이 값은 얘 곱하기 얘랑 같은 값 나오죠. 됐나? 다시 말해서 등차 중앙이 뭐였어? 중간에 있는 거, 가운데 있는 거의 두 배는 나머지 두 개의 합이랑 똑같다 였죠? 등비 수열, 등비 수열이니까 등비 중앙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등비 중앙은 세수가 등비 수열을 이룰 때야.
그럼 그때 가운데 있는 거의 제곱은 양끝의 곱이랑 똑같습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 문제로 마찬가지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3분의 x 빼기 1 요 세 수가 현재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거의 뭐는 제곱은 양끝의 곱이랑 똑같아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곱하기 3분의 x 빼기 1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 식정리죠. 양변에 3 곱해서 마이너스 8x 곱하기 3이니까는 마이너스 24x 3 곱하기 16이니까는 48 곱했으니까는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넘겨주시게 되면 2x제곱 넘겨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25x 넘겨주시게 되면 플러스 50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 됐네. 그럼 2, 1 여기는 15야 둥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리해 주시게 되면 어떻게 돼? 2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10은 0 돼버리죠. 되겠지? 다시 말해서 x 값으로 가능한 거는 얼마일 때? 10일 때. 또는 x 값으로 가능한 거는 10 맞나? 잠깐 10 그러면은 12 맞네. 그 다음에 x 값으로 가능한 거는 2분의 5 이렇게 두 개 나올 수 있겠죠. 되나요? 자, 그럼 또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번에는 이제 곱한 게 아니고 등비수열일 때 이제 합구하라고 돼 있지. 합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지? 잠깐 봐. 또 정석대로 한번 가볼까? 3 A1, A2, A3, A4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현재 등비수열이래. 이거 6개가 전체가 등비수열인 거야. 그러면 첫째 항이 누구냐면은 바로 얘가 첫째 항이에요. 그럼 얘는 몇 번째 항? 6번째 항이죠. 그러면 B1분의 B6은 아래 몇 제곱? 5제곱. 그러면 3분의 얘니까는 이렇게 돼버리죠. 다시 말해서 R값은 얼마 되면 돼? 3 되면 되겠죠? 3의 5제곱이 243이니까는 그지? 이렇게. 그래서 하게 되면 A1 값을 여기다가 이제 3에다가 3 곱했으니까 얼마 되면 되고 9 되면 될 거고 얘는 또 3 곱했으니까는 27 3 곱했으니까는 81 3 곱했으니까는 243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A2 플러스 A4 그럼 A2 값은 27이고요 A4 값은 243이니까는 더해주게 되면 270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지? 자, 그 다음에 311번 다항식 fx 얘를 x 플러스 1, x 빼기 1,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정리죠. 그러면 그때의 나머지는 f1 그러면은 3 플러스 a f2 2대2 표시기는 4 플러스 4니까 8 플러스 a f 마이너스 1도 있었네 그지? 그러면은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 그러면은 요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등비수 이룬다고 했으니까는 마이너스 1 플러스 a 하고요. 그 다음에 3 플러스 a지. 그 다음에 8 플러스 a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인 거야. 그럼 세수가 등비수열이니까는 가운데 있는 거이 뭐는 제곱은 양끝이 곱이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a제곱 플러스 7a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죠. 넘겨주시게 되면 휘뚜루 바뚜루 넘겨주시게 되면은 닝기리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그때 이 나머지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네 그지? 그럼 문제에서 나머지 구하는 게 f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테니까 f 마이너스 2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대2 표시게 되면은 플러스 4 마이너스 4 그냥 a 구하라는 거네. 그래서 정답은 a값 얼마? 17 아까 내가 구해놨었죠 그지? 이렇게 구해주면 정답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차중앙, 등비중앙. 자, 세 양수 ABC에 대해서 4AB하고 BC 64는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요.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러면은 4AB가 등비수열이니까는 중간에 있는 거의 제곱은 양끝의 곱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중간에 있는 거의 제곱은 양끝의 곱과 똑같습니다 라고 돼 있으니까 b 곱하기 64, 그럼 64b 이렇게 적을 수 있겠다. AB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 이룬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조건으로는 가운데 있는 거의 2배는 양끝의 합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요까지 느낌 잡나? 요까지 괜찮죠?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양수라고 돼 있지. 양수. 그지? 양수. 자, 그럼 봐. 결국에는 연립이겠죠? 그럼 쌤이 이렇게 할게. 뭐가 더 쉬울까? 그치, 이렇게 하자. 여기에서 얘를 16 곱하기 4b로 둘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4b 값 대신에 누구 넣을 수 있어? a제곱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16a제곱인 거야. 그러면 c제곱은 16a제곱이니까는 c값은 4a라고 쓰면 되겠지. 이렇게. 느낌 잡죠? 되겠지? 자, 그러면 요거 양변에다가 쌤이 2를 곱해서 4b는 2a 플러스 2c 이렇게 볼게. 그럼 4b 값은 얼마야? a제곱이죠? 2c 값은 여기에다가 양변에다가 2 곱해주게 되면은 8a 되겠지. 이런 식으로. 괜찮지? 이렇게. 그럼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a제곱 빼기 12는 얼마? 0. 그러면 a 빼기 10은 0. 그래서 a 값은 얼마? 10으로 결정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a 값이 10이었으니까는 c 값은 당연히 얼마고? 40. a하고 c 값이 40하고 10이니까는 50이죠. b 값은 25. 이렇게 결정되면 되겠네. 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정리해 주게 되면 75가 정답이겠죠.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립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또 3차 방정식이 나왔네. 얘의 세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대. 자, 그러면은 쌤이 첫 번째 근은 a라고 잡았으면 두 번째 근은 ar, 세 번째 근은 ar 제곱 이렇게 잡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3차 방정식 나왔으니까는 세근의 합 얘죠? 그러면 a로 묶을 수 있으니까는 이렇게 될 거고, 그 값이 a 부호 반대니까는 얼마? 6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예요. 둘합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죠. 얘 곱하기에 a제곱 r, 얘 곱하기에 a제곱 r제곱, 얘 곱하기에 a제곱 r 세제곱. 그러면은 a제곱 r로 묶어버리게 되면은 얘는 1 플러스 r 플러스 r제곱 돼버리죠. 그럼 그 값이 현재 누구? a 부호는 그대로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느낌 잡나? 여기까지 됐죠? 그지? 이런 식. 자, 그러면은 세곱, 세근의 곱이죠? 얘 곱하기 얘 곱하기 2니까는 a 세제곱 r 세제곱. 다시 말해서 요거 전체의 세제곱 구해달라는 거지. 그 얘도 마찬가지로 연립인 거야. 됐죠? 자, 그럼 문제에서 얘는 이렇게 들어가니까는 a야, 여기서 a 한 개 없어지지, 그지?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럼 여기 6이겠죠, 그지? 6. 그 값은 마이너스 24. 다시 한번 a 곱하기 r 값은 얼마로 결정돼? 마이너스 4로 결정돼 버리죠. 그리고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 정답은 얼마 돼버려? 마이너스 4이면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4 되겠지. 그럼 그 값은 a 부호는 반대. 다시 말해서 k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k 값은 64. 이게 바로 정답인 거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겠죠?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또 밑에 있는 확인 체크 문제 또 쌤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수 2, a, b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대. 그럼 가운데 있는 거의 제곱은 양끝이 곱과 똑같으니까 2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세수 A, B, 32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돼 있으니까는 가운데 있는 거의 2배는 양끝이 합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또 뭐 your lips 연립해 주게 되면은 A 제곱은 A 플러스 30이니까 넘겨주게 되면 A 제곱 빼기 A 빼기 30은 0. 다시 말해서 A 빼기 6 A 플러스 5는 0 돼버리죠. 근데 A값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당연히 A값은 얼마로 결정? 6으로 결정. 그러면 A값 6이니까 6 대입해 주시게 되면 36이죠? 그럼 B값은 18로 결정되겠죠. 그래서 B 빼기 A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2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313번 문제. 등비일 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 실수의 합이 2분의 3이고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AR 제곱을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 실수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 값은 A로 한번 묶을 수 있고요.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 그 값이 현재 얼마? 2분의 3 이렇게. 그 다음에 세 실수의 곱이 얼마래?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이것도 싹 곱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 A 곱하기 AR 곱하기 AR 제곱이니까 AR 전체의 세제곱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 그럼 그 값이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다시 말해서 A는 AR 값은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럼 이 둘을 또 연립해 줘야 될 건데, 자, 그냥 연립하려고 하지 말고 양변에 R을 한번 곱해봐. 그럼 AR 곱하기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은 2분의 3R 이렇게 된 거 맞죠? 근데 이 값이 얼마니까는 마이너스 1이므로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 제곱은 2분의 3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에 2 곱해서 식 조금 정리해 주시게 되면 2R 제곱, 양변에 2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R 넘겨주시게 되면 플러스 5R, 양변에 2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는 0 돼버리죠.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 2, 1, 그 다음에 1, 2 이렇게. 그래서 하게 되면 R값은 얼마 나오죠? R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R값은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 만약에 R값이 첫 번째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으면은 여기에다 R값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A값은 2 되겠죠. 되겠지? 네, 두 번째 R값이 뭐였으면은 마이너스 2였으면은 A값은 R값이 마이너스 2니까 A값은 2분의 1 되겠지. 그래서 세수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A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는 플러스 2분의 1 또는 얘는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했으니까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2 어차피 똑같이 나오죠. 요렇게. 괜찮나? 자, 조금 지우고 자, 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곡선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하고 y는 k가 서로 다른 세점에서 또 만난다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둬야 돼? 아, x세제곱 빼기 2x제곱 플러스 x는 같습니다. 누구랑? k랑 이렇게 될까요? 그지? 그럼 이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마이너스 k 될 거고 0 돼버리죠. 그 현재 얘의 근이 교점인데 교점의 x좌표일 텐데 그 x좌표가 또 뭐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는 그 근을 AR 제곱 이렇게 두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세 근의 합, 세합 얘 플러스 얘 플러스 얘니까는 그냥 바로 적을게요. 앞에서도 했으니까는 이런 식으로 얘의 부호반대 플러스 2 둘합이죠? 둘합 곱하기 곱하기 그러면 아까 A제곱 R로 묶였죠, 그지? 1 플러스 R 제곱 그러면 얘는 부호 그대로 1 이렇게. 여기까지 됐나? 되겠지? 그 문제에서 또 K값 구하라고 되어있지. 그치? 그러면 세곱이지 세곱. 얘들 다 곱해주게 되면 AR 전체의 세제곱 될 거고 걔는 얘의 부호는 반대 이렇게. 그러면 AR 필요하니까 요거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주시게 되면은 AR만 남죠? 곱하기 2 그 값이 얼마? 1 이렇게. 그래서 AR 값은 얼마로 결정돼? 2분의 1로 결정돼 버리죠. 됐나? 그러면 AR 값 2분의 1이니까 대입해 주시게 되면 정답은 8분의 1이 정답이겠습니다.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314번 문제 이런 식으로 풀어보시면 되겠네. 우,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활용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애들아 그럼 봐봐. 이게 다 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가 나오냐면은 보통 비에 대한 얘기 나오게 되면은 닮은 비랑 관련이 되게 많아요. 닮은 비. 됐나? 자, 그럼 얘들아 봐. 문제에서 얘들 지금 현재 올인 거예요. 계속 오려낸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10번만큼 계속해서 오려냈었을 때 이게 세 번째죠. 그지? A3.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럼 10번 오려냈었을 때 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넓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 말인 거죠.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럼 이렇게 써야 돼. 자,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요 전체에서 남아있는 부분의 넓이는 이 전체에다가 한 변 길이가 2짜리니까는 요 전체 넓이는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다. 노란색으로 하자. 정삼각형이니까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 제곱이니까 4. 그래서 얼마 되면 루트 3 나오겠죠. 이게 전체인 거야. 자, 근데 오려내고 남은 부분은 얼마만큼 남았어? 전체의 4등분 쳐서 3등분만큼 갖고 왔으니까 4분의 3만큼 남은 거죠. 그래서 S1 값은 루트 3 곱하기 전체에서 4분의 3만큼 남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럼 이제 S2 값은 또 마찬가지인 거죠. 남아있는 부분에서, 그럼 남아있는 부분이 예전에 지금 현재 한 번 시행했으니까, 그지? 한 번 했으니까는 남아있는 부분이 현재 요만큼 남아있었던 거죠. 이렇게. 거기서 또다시 얼마만큼? 4등분 쳐서 3등분만큼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하게 되면은 남아있는 부분이 또 얼마만큼? 4분의 3만큼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SC 값은 당연히 뭐겠어요? 4분의 3에 2일 때 2였죠? S3일 때도 3 되겠죠? 여기는 10 이렇게 구해주면 돼. 그래서 정리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적을 수 있으시면 돼요. 괜찮지? 그 다음에 그래서 확인 15번 315번 문제 요것도 보도록 할게.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변 길이가 4인 정사각형 ABCD가 있대. 여기가 4인 거야 지금 현재, 그지?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ABC 각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사각형을 A1, B1, C1, D1이라고 하자. 정사각형 A1, B1, C1, D1의 각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또 정사각형. 계속해서 이런 시행을 반복한다고 했었을 때 정사각형 A10, AB10, C10, D10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봐. 처음의 한 변 길이 이렇게 볼게. 4였죠? 자, 그러면은 사각형, 정사각형 A1, B1, D1, C1, D1의 또 한 변 길이를 볼게요. 되겠지? 그럼 요 한 변 길이는 요만큼이 얼만데? 중점이니까 여기 2겠죠? 여기도 2. 그럼 1대1 때 루트 2니까 요만큼 길이는 2루트 2 되는 거 맞나? 그래서 요만큼 2루트 2인 거야. 얘를 쌤이 A1이라고 할게요. 그럼 사각형, 정사각형 얘는 또 똑같죠? 얘가 한 변 길이지. 느낌 잡나? 그럼 봐. 요만큼 길이 얼마야? 루트 2죠? 그러면 1대1 때 또 루트 2니까 요만큼 길이 얼마 돼버려? 2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 변 길이입니다. 한 변 길이. 되겠지? 한 변 길이.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규칙성을 찾아주면 돼. 자, 아까 분명히 몇 대 몇이었어? 조금 지울게, 다시. 아니다. 이거 빨간색으로 하자. 1대 1대 루트 2였죠? 그럼 또다시 1대 1대 루트 2였을 거로 하게 되면. 괜찮지? 그럼 요 변 길이가 만약에 A였으면 요 길이는 얼마 된다고? 루트 2A 되는 거였었죠.
괜찮아? 되겠지? 그럼 봐. 4가 얘 되기 위해서는 얘만큼 준 거지. 그럼 곱하기 얼마 해준 건 똑같아? 루트 2분의 1 해준 거랑 똑같죠? 얘가 얘 되기 위해서는 또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 루트 2분의 1 해준 거랑 똑같다고 하게 되면은 그럼 다시 말해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보면 돼? 공비라고 보면 되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나열시키다 보면은 요건 필요가 없겠네요. 그지? 어이구씨. 되돌려. 돌려. 돌려. 돌려주지가 않네요. 그럼 그대로 할게요. 자, 얘들아 봐. 그래서 이건 뭐야? 첫째 항이 얼마고 2루트 2고요. 그 다음에 공비가 얼마인 루트 2분의 1인 그냥 등비수열이라고 보면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에서 뭐 구하래? 10번째의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합고라고 돼 있었나 그지? 그러면은 10번째일 때의 그때 한변 길이는 2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1 전체의 n에다가 10 넣어주시게 되면은 9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게 되면 2 곱하기 루트 2분의 1 전체 8제곱이니까는 16분의 2니까는 16분의 2 맞지? 2의 4제곱 맞네. 16분의 2 이렇게 8분의 1 되겠지. 이렇게. 그럼 한변 길이가 현재 8분의 1인 거야.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8분의 1 곱하기 4 해주시게 되면은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괜찮나? 아니면은 두 번째 이걸로 그냥 해야겠다. 두 번째 방법. 자, 처음 정사각형의 둘레 길이부터 먼저 구하는 거야. 그냥 바로 둘레 길이 구할게요. 그지? 그러면 처음 정사각형 한변 길이가 4였으니까 처음 정사각형 둘레의 길이 얼마? 16 돼버리죠. 되겠지? 자, 그러면 두 번째 D1 얘의 둘레의 길이는 자, 잘 생각해봐. 아까 정사각형 이렇게 돼 있었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닮은 비만 보면 돼. 닮은 비 정사각형이니까 현재 닮음이죠.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 요만큼이 4였죠? 되겠지? 요만큼 얼마 돼버렸어? 2루트 2였지. 되겠지? 그럼 닮은 비는 몇 대 몇이냐면은 4대 2루트 2인 거야. 되겠지? 그러면 4가 2루트 2 되기 위해서는 2분의 루트 2만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얼마 되냐면 8루트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비가 얼마라고 보시면 되냐면 바로 2분의 루트 2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각형 A10, B10, C10, D10의 둘레의 길이는 첫째 항이 얼마냐면은 뭐 이거 첫째 항을 보시면 되겠다. 8루트 2고요. 공비가 2분의 루트 2니까는 전체의 몇 제곱? 9제곱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뭐 어떻게든 똑같긴 하겠다. 그지? 그래서 하게 되면은 2의 9제곱분의 얘는 2의 루트 2니까 루트 2분의 또 똑같네요. 8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니까는 또 16분의 1. 그래서 하게 되면 2분의 1 똑같이 나오겠다. 이렇게. 괜찮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다. 잠깐만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등비수열의 일반항 정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확인 문제하고 쭉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되겠지? 그래서 쌤이 또 시간 되는 대로 해가지고 뒤에 있는 등비수열 합파트 해가지고 또 개념 설명하고 다시 또 진행을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이렇게 올려놓은 거 위주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계속 마냥 놀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 올려드릴 테니까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제티였습니다. 헛!